한 달이면 얼마 정도 뺐어요? 한 달치로 사올게요. 진짜 한 숟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3개월 처방 미만까지만 쓰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약을 끊고 나니까 그대로 돌아오더라고요. 다시 약을 처방 찾고 싶어지고. 식욕 억제제, 이른바 다이어트 약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 살을 빼는 데 이토록 약을 찾는 이유는 확실한 효과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는 식욕 억제제는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다이어트 약 처방과 복용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그 실태를 6분간 추적해봤습니다.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온다는 한 다이어트 약 처방병원인데요. 이때가 토요일 오전 9시 20분이었는데 영업을 시작한 지 불과 20분가량 지난 시간인데도 이미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요. 평일에요? 보시는 것처럼 초지는 이미 접수가 마감돼서 평일 오후에 병원을 다시 찾아갔는데요. 3시간을 기다린 끝에서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얼마 정도 뺄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치로 사올게요. 뭐 부작용도 있어요? 빨리 빼면. 남자들은 네.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이 없는데 네. 남자들은 성형감대가 조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에 4-5kg은 쉽게 뺄 수 있다는 병원. 이 병원에 유독 환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실제 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을 수개월 복용한 한 여성을 만나봤습니다. 약을 먹으면 정말 신기하게 음식에 대한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원래 단 거를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진짜 한 숟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실제 이 병원에서 이 여성이 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처방에 문제는 없었는지 다른 의사에게 문의해봤습니다. 이런 거 처방 안 해요. 잘못된 처방을 가지고 오셨는데. 잘못된 처방이요? 약제를 갖다가 네네. 너무 무분별하게 쓰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도대체 어떤 약들이 처방된 걸까요? 플로우제틴이라는 약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신경병증 때나 이런 통증 치료 때 쓰는 약이기도 해요. 네. 계속해서 자극스러울 때 안 좋을 수가 있고, 이건 안정제 같은 경우거든요. 요거는 네. 알프람전. 네. 알프람 같은 경우는 안정제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의존성을 갖다가 자꾸 일어날 수 있는 경우도 되게 많기는 해요. 토피라마이트 같은 경우는 항간질제 약일 거예요. 뭐 쓰라고는 돼 있긴 하지만 입마름이 되게 심해진다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경 전달돼서 물질들 같은 것들을 조금 남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키가 158, 몸무게가 55, 뭐 좀 소중하지 않은 비만과 전혀 관계없는 여성이 이런 약을 처방받은 게 문제는 없을까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BMI가 정상인 분들인 경우에는 굳이 약을 복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결론적으로는 약물 남용이 되는 거고. 취재진이 만난 여성 역시 미용 목적으로 처방을 받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계속 타다 주니까 굉장히 막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전 단지 그게 약간 제가 식사량이 이제 현저하게 줄면서 힘이 없어서 그렇구나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서 식욕 억제제는 체질량 지수가 30을 넘고 비만 치료를 할 경우에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병원에서 비만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의 처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는 이상한 점이 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타오신 분, 누구 대신 타오신 분 이렇게 간호사 부르더라고요. 대신 타는 사람? 네, 그래서 저는 그 약을 대신 누군가 탈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이제 처음 알았어요.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취재진이 대리 처방을 받아봤습니다. 가족을 대신해 약을 타러 왔다고 말하자 간호사는 장부에 이름을 적으라고 말합니다. 이름 써야 되나? 네네. 그런데 진료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간호사가 가로막습니다. 얼굴만 대신 거예요? 의사 진료와 상담 없이 손쉽게 식욕 억제제 한 달치 대리 처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병원 측은 가족일 경우에만 대리 처방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에 진료 기록을 봐서 가족이라고 해서 떼어 들은 거예요.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가족일지라도 예외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대리 처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료했던 환자 중에서
그 의사가 안정성이 있다고 확인을 하고 네네. 장기간 처방, 재처방을 받고 그 다음에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있잖아요. 예예. 요 4가지 조건을 다 충족할 경우에는 이제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네네. 식욕 억제제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죠. 또 가족일 경우에만 대리 처방을 한다고 했는데 가족 여부 확인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일이 그걸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요. 네. 그런 걸 주민등록을 막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병원 자체에서. 문제는 이런 대리 처방이 약물 오남용과 불법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식욕 억제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식욕 억제제. 오용이나 남용 시 심각한 위해가 생길 수 있어 대부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 억제제인데요. 잘못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막 3kg, 4kg씩 빠지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럼 안 됐는데 이제 신우신염이라고 걸려서 계속 약물 치료 병행해가면서 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저하증까지는 아닌데 그 수치가 낮아지면 계속 평상시 계속 피곤한 거예요. 살은 계속 찌고 그런 거가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내가 뭘 얻으려고 그때 그걸 했나 후회도 진짜 많이 들고. 이처럼 식욕 억제제 불법 판매나 오남용이 만연하다 보니 부작용 건수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욕 억제제 부작용 보고 건수는 1279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4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 1년간 국내에서 처방된 식욕 억제제는 2억 3천만 개, 환자도 124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에만 3천 명이 넘는 환자에게 64만 개가 넘는 약이 처방되고 있는 겁니다. 건강은 뒷전인 식욕 억제제 왕국. 미를 향한 끝없는 욕망과 일부 병원의 부도덕한 상술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아닐까요? 추정 6분 성룡입니다.